방문 요양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해야 되는 회의와 필수 교육 등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회의 또한 매월, 분기별, 반기별로 시행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필수 교육도 연 단위로 반드시 수료해서 담당 지자체에 수료증을 매년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요기요양입니다. 오늘은 방문요양기관 운영 방법 중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교육과 회의들을 각 교육의 시기가 다르니 놓치지 말아야 하고 교육도 종류에 따라서 언제 시행했는지가 중요한 것들도 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만 시행하는 기관도 있지만 저희 요기요양처럼 방문 간호와 요양, 목욕을 같이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관들은 이런 교육을 같이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급여 종류에 따라서 구분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회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잦은 빈도로 하는 회의가 바로 매월 개최하는 직원회의가 있습니다. 원래회의라고도 하죠. 근무하는 직원의 과반 이상이 참석해서 참석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오전에 일하는 선생님, 오후에 일하는 선생님, 하루에 여러 어르신께 돌봄을 제공하는 선생님 모두 다양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매월 하루를 직원 회의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날은 저희 복지사님도 저도 센터를 비우지 않아요. 저희 센터는 원래 회의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시행하고 그 시간에 못 오는 선생님들은 그날 시간 되실 때 센터로 오도록 해서 개별적으로 원래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회의를 할 때 분기별로 포상하는 선생님들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의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기관 기호 2번 기관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의는 분기별로 시행하면 됩니다. 보통 어떤 주제를 운영위원회의에 올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 기관별로 운영 규정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 운영 규정에도 운영위원회의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긴 할 텐데 사회복지법에도 언급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내용은 운영규정 변경, 시설 운영 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생활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이 해당됩니다. 저희 기관은 직원 회의한 내용을 공유하고 센터 회계나 운영 현황, 기타 고충이나 개선 사항 등을 올리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다른 회의보다 회의 자료 만드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례관리 회의는 반기별로 시행하면 됩니다. 저희 기관처럼 하나의 기관에서 간호, 요양, 목욕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사례관리를 급여 종류에 따라 분리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건보공단에 확인해보니 한 명의 대상자로 간호와 요양 등의 사례관리를 같이 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는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례관리 회의는 반드시 회의 결과를 회의 끝난 30일 이내에 급여에 반영해야 합니다. 간호와 요양 분야에서 사례관리를 같이 하고 거기에 사회복지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녹여서 어르신의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같이 회의하고 급여 종류별로 어떻게 시행하고자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렇게 시행한 내용을 퇴근 태그 찍을 때 특이사항에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방문요양센터에서 해야 되는 회의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의무 교육과 기관 자체 교육입니다. 우선 법정 의무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경기도 지식캠퍼스 이 두 곳에서 각각 수료하셔야 하는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는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수료하시고 경기도 지식캠퍼스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2시간짜리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은 교육들은 모두 수료증을 챙겨서 각 지자체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그 기준은 매년 12월 31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때 근무자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해 초에 각 지자체에서 교육의 종류별로 수료증을 제출하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때 취합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기관 자체 교육입니다. 수급자나 보호자에게는 급여 제공 내용이나 범위, 직원 대우 관련해서 설명을 시행해야 합니다. 급여 제공 범위 및 급여 외 행위는 물론이고 직원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어르신의 욕창 예방, 낙상 예방, 탈수 예방, 배변 도움, 관절 구축 예방, 치매 예방 등 6가지 안전 관련 내용도 설명해야 합니다. 직원에게는 급여 개시 전까지 급여 제공 지침과 노인 인권보호 지침,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은 물론이고 운영 규정도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중에 노인 인권보호 지침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 전화번호 등은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평가할 때 필수로 질문한다고 해요. 그리고 체위 변경, 일어나기, 앉아있기, 서있기, 이동 등의 기본 동작 훈련과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목욕, 요리 등의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포함한 기능 회복 훈련을 어르신별로 숙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단어가 어려워서 그게 뭐예요? 하는 경우가 있으니 단어에 신경 써서 설명해야 해요. 이러한 교육 외에도 내년부터는 보수교육도 추가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방문요양기관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회의 3가지와 연간 필수교육 5가지, 그리고 기관 자체적으로 꼭 시행해야 되는 교육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요양이었습니다.